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카티 치료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줄 요약입니다. 카티 치료제는 CD19을 타깃합니다. CD19은 비세포 표면 항원인데요. 그러므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카티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것은 노바티스의 킴리아,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예스카르타가 허가를 받았는데요. 자, 이에 발맞춰서 국내 제약 바이오업계도 발전을 거듭하며 카티 세포 치료제 시장에서 베스트 인 클래스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HLB의 베리스모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카티 치료제는 뭐냐? 환자로부터 T세포를 분리해서 종양을 인지 제거하도록 유전적으로 엔지니어링한 후 다시 환자에게 주입하는 치료법입니다. 개인 맞춤형 유전자 변형 T세포 치료제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환자로부터 혈액을 채취한 후 자가 T세포를 분리합니다. 그 다음에 CD19이라는 유전자를 타깃으로 하는 카세포를 넣어서 유전자를 조작하는 과정을 거친 뒤 다시 환자의 혈액에 주입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중간 요약을 하면은 카티 치료제가 바로 CD19 유전자를 타깃으로 하는 거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노바티스 킴리아랑 길리어드의 예스카르타를 보면요, 노바티스 같은 경우에는 2017년 8월에 FDA로부터 허가를 취득했는데, 환자는 누구였느냐? 불응성이거나 재발성의 25세 이하의 비세포 정구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로 허가를 취득했고요. 뒤이어서 길리어드 사이언스도 예스카르타가 FDA 허가를 받았습니다. 얘는 재발성 불응성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로 킴리아랑 다르게 광범위 거대 비세포 림프종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둘 다 백혈병 치료제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 환자도 아니고 적응증도 아니고, 두 치료제 모두 비세포 표면 항원인 CD19을 타겟으로 한다는 것이 이번 영상의 핵심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환자로부터 T세포를 꺼내잖아요. 그 T세포한테 칼라는 것을 붙여주는데 그게 바로 무엇을 타겟하느냐? CD19을 타겟하는데 그게 바로 비세포 표면 항원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기로 카티 치료제가 잘 먹히는 이유가 종양을 인지해서 타깃하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비세포 표면 항원 CD19도 타깃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종양도 타깃하지만은 우리 몸에 있는 비세포도 타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하려다가 보니까 의도치 않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카티 치료제는 이전 항암제와는 달리 치료에 가까운 약물이기 때문에 꿈의 치료제라는 수식어가 있지만은 부작용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 바로 카티 치료제는 사이토카인 릴리즈 신드롬 CRS라고 줄여서 말하고 신경독성 부작용에서 아직 자유롭지 못하다. 왜냐하면은 CD19는 비세포 표면에 발현되는 항원으로 암세포랑 정상세포 모두에서 발현되는 마커이기 때문에 카티 치료제를 사용하면은 여기 둘 다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티가 정상세포에서도 활성화되어 지나친 면역 증진으로 인한 CRS와 신경독성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부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티 치료제는 키메라 항원 수용체 CAR-카라는 것을 통해서 T세포가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그와 더불어서 필요 이상으로 면역세포가 늘어날 수 있게 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은 뭐냐? 줄여서 CRS라고 하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치료제 할 때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게 등장했었잖아요. 자, 감염이나 특정 약물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 전신 염증 반응 증후군의 일종입니다. 카티 치료제에서는 특정 약물을 사용해서 발생하는 게 바로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이겠죠. 자, 그래서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은 많은 수의 백혈구가 활성화되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방출할 때 발생하며, 이는 다시 더 많은 백혈구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은 일부 단클로 항체 약물뿐만 아니라 면역 항암요법의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 약물 투여의 결과로 발생하는 경우 주입물 반응이라고 합니다. 인퓨전 리액션이라고 하고,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의 방출은 릴리즈라는 뜻입니다. 자, 원인을 보면요,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은 뭐 비세포, T세포 같은 것들이 활성화돼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분비할 때 발생하는데, 이는 결국 백혈구를 활성화시키면서도 더 많은 백혈구를 활성화시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키메라 항원 수용체 카티로 변형된 T세포를 채택한 수용체 T세포 치료법도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을 유발한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이토카인 반응 증후군은 CD19 카티 세포,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영어가 있는데 이게 바로 킴리아입니다. 자, 킴리아의 성분명은 티사젠랭 유셀이라고 하는데, 요게 킴리아 같은 특정 약물에 의해서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은 유도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CD19이라고 적혀 있는데, 노바티스의 킴리아도 그렇고 길리어드의 예스카르타도 그렇고 둘 다 비세포 표면 항원인 CD19을 타깃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물들로 인해서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이 유도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중간에서 정리를 한번 하면은 현재까지 나와있는 카티 치료제들은 CD19을 타겟으로 하는 게 많습니다. 노바티스의 킴리아랑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예스카르타가 해당이 되겠고요. 이 CD19은 종양 항원뿐만이 아니라 비세포 표면 항원도 타겟
타깃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CD19이라는 것은 우리가 CD19 몰레큘이라고도 하고 비림포사이트 안티전 CD19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림프구랑 관련이 되어 있는 항원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한테 있어서는 CD19은 모든 비리니지 셀에 나타나게 됩니다. 리니지라는 것은 뭐 혈통, 계통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비림프구에 CD19이라는 게 발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비림프구라면은 CD19을 가지고 있고 요것을 타깃하는 항체에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비림프구도 계속해서 분화를 하잖아요. 모든 분화 과정에서, 모든 단계에서 광범위하게 CD19은 발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플라즈마 셀이 될 때까지도 이렇게 CD19이 발현되어 있다. 그래서 대부분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요거를 건드리니까 우리 면역이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면역 증진이 되면서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이 발생을 한다, 유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성숙된 B셀 같은 경우에는 성숙하지 않은 미성숙 B셀보다 CD19이 3배나 더 발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화 단계에 따라서 더 성숙된 경우에 미성숙 B세포보다 3배나 더 CD19이 많다니까 더 많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카티요법에서 왜 CD19이 선택이 되었느냐? 왜냐면은 비세포성 백혈병이나 림프종에 고빈도로 발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CD20나 22랑 다른 표적 후보랑 비교해도 그 발현의 빈도와 폭이 상회하기 때문에 표적으로 CD19을 선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효능이 좋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CD19을 타겟해서 했는데 CD19을 타겟하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종양만 인지하는 게 아니라 비세포 표면 항원도 CD19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도 카티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마무리 복습을 하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면은, 자, 우리가 오늘 CD19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잖아요. 이것은 대표적인 비세포 바이오마커입니다. 그래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의 타깃 단백질인데, 자, 바로 카티 치료제로 첫 허가를 받은 킴리아, 예스카타가 CD19의 타깃이었습니다. 자, 참고로 백혈병은 혈액암이 일종인데, 비정상 백혈구가 병적으로 증식하는 병이 바로 백혈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골수세포가 증식하는 유형이랑 림프구가 증식하는 유형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급성, 만성으로도 나눌 수가 있고, 이 중에서도 골수성 백혈병, 림프모그 백혈병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림프구는 B세포, T세포, NK세포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바로 림프구입니다. 요런데 문제가 생긴 게 백혈병이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하게도 CD19이 타깃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근데 우리가 아까 공부했듯이 부작용의 원인은 요게 종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비림프구에도 CD19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백혈구가 종양세포로 바뀌면서 새로운 항원이 있어가지고 그걸 타깃하는 게 아니라 종양세포, B세포 둘 다 가지고 있는 CD19을 타깃하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킴리아랑 예스카타가 사용한 CD19 항체는 마우스 유래 특허가 만료된 FMC63이라는 항체라는데, 에클론의 항체는 CD19을 타깃으로 한 신규 항체로 FMC64 항체랑은 다르게 인간화 항체라고 합니다. 인간화 항체이기 때문에 면역원성을 최소화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카티 치료제는 CD19을 타깃하고 CD19은 종양세포뿐만 아니라 비세포 표면 항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